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페인어의 필수 문법이자 수능 스페인어의 필수 문법을 가르치게 된 훈시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의 역구조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의 역구조 동사는 스페인어 문법 중에 조금 특이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자면 반대로, 뒤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과 구조가 합쳐져서 이 역구조라는 뜻은 결국에 구조를 반대로 뒤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이 문장을 함께 보시면 Yo te quiero 라는 말과 Me gustas tú 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Yo te quiero 같은 경우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te 너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Me gustas tú는 나에게 라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gustas 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뜻은 비슷한데 이렇게 구조의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직역을 하자면 너는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곧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자면 그 여자친구라는 아이돌 노래 중에 Me gustas tú 라는 말이 나오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너는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곧 의역하면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어와 목적어의 구조를 바꿔서 말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 문장들을 스페인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마리아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스페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마리아를 이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겠죠? 그러면 마리아는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로 쓰면 나에게 me gusta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마리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리아는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네, 두 번째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사과를 좋아해.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문장이겠죠. 근데 스페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과는 사과를이 주어가 돼서 사과는 그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먼저 그에게 라는 표현인 레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구스타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어떤 게 좋아함을 불러일으키죠? 사과가 그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las manzanas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역하자면 사과는 그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의역하면 그는 사과를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는 너희들을 좋아해 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너희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돼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로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에게를 먼저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nos 우리에게 너희들은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그러면 너희들에 해당하는 gustáis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만 쓰셔도 완벽한 문장이지만 주어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보소트로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너희들은 우리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곧 우리는 너희들을 좋아해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스타르 동사의 인칭 변화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구스타르 동사는 불규칙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규칙 동사의 형태대로 가면 됩니다. 구스토, 구스타스, 구스타, 그리고 구스타모스, 구스타이스 여기 틸데 있죠, 보소트로스에. 그 다음에 ellos, ellas, ustedes gusta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뜻은 좋아함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겠죠. 나는 좋아함을 불러일으키다. 너는 좋아함을 불러일으키다. 그는, 그녀는, 우리는 좋아함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 me gusta ella 이 문장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 쓰인 이 me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 me가 뭐냐면 스페인어의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 대명사라고 간접 목적 대명사라고 불리는 형태예요. 그러면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부터 가볼까요? 나는 나에게, 너는 너에게, 그녀, 우리에게는 그리고 nosotros, 우리들에게는 nos, 그리고 vosotros, 너희들에게는 os,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그녀들, 당신들에게는 les가 됩니다. 이거를 meterle, nosos, les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meterle, nosos, les. 네, 그 다음으로는 역구조 동사에 주의해야 할 문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구조 동사를 쓰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뒤에 동사를 쓰시게 된다면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e gusta nadar라는 문장이 있죠. me gusta nadar 이거는 나다르는 수영하다라는 동사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나다르 수영하는 것이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곧 나는 수영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me gusta 다음에 동사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문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no te gusta cantar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너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해? 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의역을 한 거고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 부르는 것이 cantar 노래 부르는 것이 너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니?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 표현에서는 이렇게 안 쓰죠. 너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이렇게 구조를 반대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nos gusta bailar. 자, bailar라는 뜻은 춤을 추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겠죠. nos gusta bailar. 네, 직역하자면 춤추는 것이 너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너에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직역하자면 우리는 춤추는 걸 좋아해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법 사항으로는 동사 원형이
몇십 개가 몇백 개가 나오든 간에 구스타르의 형태는 3인칭 단수인 구스타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예시를 보시면 Le gusta cantar, bailar y tocar la guitarra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해석해 보시면 먼저 직역을 해보면 cantar 노래 부르는 것, bailar 춤추는 거, 그리고 tocar la guitarra 기타를 치는 것들이 그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라고 해석이 돼요. 의역하면 그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해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 사항 le gusta gusta의 형태는 3인칭 단수로 쓴다는 거예요. 밑에 문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Os gustan las manzanas y las naranjas. 너희는 사과를 좋아하고 오렌지를 좋아해. 사과도 좋아하고 오렌지도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이 명사. 앞에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었는데 이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명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왔죠. 그러면 복수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구스타르의 형태는 당연히 3인칭 복수를 써주셔야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명사는 여러 개가 오면 당연히 복수 형태인 구스탄 이 형태를 써주셔야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bailar, cantar, bailar y tocar 이렇게 동사가 여러 개가 온다고 하더라도 구스타르의 형태는 3인칭 단수인 구스타를 써주셔야 한다는 게 중요한 문법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법 사항 역구조 동사 다음에 명사를 쓰시게 된다면 앞에 반드시 정관사를 써주셔야 돼요. 정관사는 스페인어의 정관사는 el, los, la, las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Me gustan manzanas.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지금 역구조 동사를 썼는데 뒤에 명사가 왔는데 명사가 아무런 관사도 없이 이렇게 무관사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역구조 동사를 쓸 때는 여기 제가 틀렸네요. 여기 manzanas manzanas라는 명사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으면 앞에 항상 정관사 그에 걸맞는 성수일치를 한 정관사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할 문법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 중에 제일 밑에 문장 보시면 Os gustan las manzanas y las naranjas 여기 보시면 manzanas 앞에 las가 쓰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naranjas 오렌지 앞에 las가 쓰인 거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라타노 바나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타노는 남성 명사니까 역구조 동사로 쓰게 된다면 me gustan los plátano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as가 아니라 los plátanos 이렇게 써야겠죠. 네, 그 다음 문법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역구조 동사를 쓸 때 강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강조 표현 예를 들어서 예시를 먼저 보시면 A mí me gusta salir con mis amigos 나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am이 이 형태가 왜 쓰였을까요? 매를 강조시키려고 써준 거예요. 매를 강조시키려고 나에게 라는 말을 강조시키기 위해 앞에다가 a 플러스 전치사 a 플러스 그리고 me
명사나 대명사 형태를 써주시면은 me gusta salir 이 문장을 더 강조해서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닌 내가 친구들이랑 나가고 싶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이랑 나가고 싶어 이렇게 강조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A ti te gusta beber? 너 술 마시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a ti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굳이 안 써줘도 돼요. 굳이 안 써줘도 되고 그냥 내 구스타 베베 이렇게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썼을까요? 강조해 주려고 쓴 거예요. 너 술 마시는 거 좋아해? 다른 사람 말고 너 술 마시는 거 좋아해?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를 띠게 되는 거겠죠? 난 세 번째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A usted le gusta cocinar. 당신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강조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목적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스tet이란 말을 안 쓰게 된다면 그냥 레구스타 코시날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이 레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빼드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뭔가를 써주시지 않는다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근데 앞에 이렇게 아우스tet이란 말을 써줌으로써 이 레가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A Pedro le gusta viajar a Corea. 페드로는 한국으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페드로 생략할 수 있을까요? 페드로.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청자는 알 수 없겠죠. 이 페드로를 생략한다면 만약에 레구스타 비아카르 아꼬레아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고 페드로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에 페드로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 레가 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목적어가 해당하는 사람, 그 특정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 a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형태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법 사항은 대답할 때 주의해야 할 문법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장 보시면 A mí me gusta hacer deporte. 이 a ti 나는 스포츠 하는 걸 좋아해. 너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아띠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이뚜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이 아띠라는 형태로 물어봐야 돼요. 역구조 동사는 항상 누군가에게 되물어 볼 때 이 이뚜란 형태를 쓰시면 안 되고 이 아띠 플러스 대명사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아미 메 구스타 하세르 데포르테 운동 스포츠 하는 것이 나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그리고 너에게는 이라고 되물어 봐야겠죠. 그리고 너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에게도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뚜가 아니라 이 아띠 이런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다면 대답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응 나도 좋아해 이렇게 긍정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기에 아미
también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나에게도 그 스포츠가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A mí tambié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sí, me gusta tambié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시 앞에 제가 C를 안 썼네요. 여기 C 써주고 꼬마 찍은 다음에 A mí también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sí, me gusta tambié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 나는 싫어해 물어봤는데 너도 좋아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난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아니라는 no를 써준 다음에 나는 싫어해 a mí n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다시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으로 아니 나는 싫어해 라고 말할 때는 no, a mí no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no, a mí no me gusta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a mí no me gusta el fútbol y a usted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한텐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y usted 이라고 표현 안 하고 a usted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신에게는 어때요? 네, 이 우스테지라고 쓰면은 문법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아우스텟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대답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지금 화자는 축구를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축구를 엄청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좋아하는데 이런 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아미 씨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좋아해요. 아미 씨. 뭐 상대방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아미 씨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아미 씨는 아미씨 메 구스타의 줄임말이겠죠. 아미씨 메 구스타. 아미 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싫어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도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미 tampoco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미 tampoco 저도 그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미 tampoco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미 tampoco me gusta 이거의 줄임말이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장 a mí me gusta hacer deporte y a ti 이렇게 긍정 형태로 물어봤을 때 나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a mí tambié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나는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a mí n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정 형태로 나는 축구를 싫어해 a mí no me gusta el fútbol y a usted 저는 축구를 싫어해요 당신에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정 형태로 물어봤을 때는 저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a mí sí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a mí tampoc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구스타르류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구수 동사는 구스타르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많죠. gustar, encantar, sentar, quedar, apetecer, importar이에요. 이거 L 아니고 dol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encantar. encantar는 gustar보다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함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표현이에요. gustar mucho라는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me encantan las gambas. 나는 새우를 엄청 좋아해. Me gustan mucho las gambas랑 똑같은 뜻이겠죠. 직역하면 las gambas 새우가 나에게 좋아함을 엄청 불러일으켜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sentar랑 quedar을 볼게요. Te sienta muy bien ese vestido. 너 이 원피스 되게 잘 어울린다. Te queda muy bien ese vestido. 너 이 원피스 잘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역하면 그 원피스죠. 에세니까 그 원피스가 너에게 잘 안 친다, 잘 맞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te sienta, te queda 이렇게 표현하면 그 원피스가 너에게 잘 안 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apetecer, le apetece dar un paseo. 직역하자면 산책하는 것이 당신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Le apetece dar un paseo? 그러면 의역하면 산책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네, apetecer도 대표적인 역구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importar, ¿te importa apagar la luz? 이 표현은 되게 많이 쓰죠. 조금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일단 직역을 해보자면 불을 끄는 것이 너에게 중요함을 불러일으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역하자면 나 지금 불 꺼도 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쓸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portar도 대표적인 gustar의 동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dolor 마지막 단어인데요. me duele la cabeza. 자,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자면 머리가 나에게 아픔을 줘 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 이런 뜻이 되겠죠. 돌레르 동사도 대표적인 구스타르 동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장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이거 일시정지 해보시고 한번 장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mis padres les 매우 좋아하신다니까 encanta viaj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훌리아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훌리아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훌리안에게 no le gusta 공부하다, estudiar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돼요. 동사 원형. 훌리안 no le gusta estudiar. 공부하는 것이 훌리안에게 좋아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빠에야와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nos 빠에야와 해산물이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nos gustan 복수니까 gustan la paella y el marisc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 그들은 춤추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춤추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함을 불러일으켜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les gusta 동사 원형 2개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로 써주셔야 되죠. 동사 원형은 몇백 개가 나와도 3인칭 단수. les gusta bailar y cant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나는 다리가 아프다. 다리는 나에게 아픔을 줘. 나에게 me 아픔을 줘. 누엘레 다리 뭐 두 쪽 다 아프면 지금 두엘레라고 썼으니까 두엘레죠. 두엘레라고 썼으니까 단수로 라 피에르나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쪽 다 아프면 어떻게 쓸까요? me duelen las pierna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스페인어의 역구조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구조 동사는 스페인어 문법 중에 되게 중요한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